자, 59쪽 75번 문제 볼게요. 75번 문제. 자, 평면과 곡면이 만나는 곡선의 밑줄. 평면과 곡면이 만나는 곡선 밑줄. 자, 이런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서 교선이라고 하는 건 얘가 교선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교선의 방정식. 자,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 평면의 법선 벡터와 앞에 평면의 법선, 뒤에 곡면의 법선 벡터, 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는 거예요. 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걸 표현식으로 하면 앞에 곡면을 F라고 하고 뒤에 곡면을 G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F, 그라디언트 F 외적 그라디언트 G. 포인트는 앞에 곡면의 법선 벡터와 뒤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된다. 그러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라디언트 F와 그라디언트 G를 외적 처리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잠깐 지우고. 자, 그럼 외적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IJT를 쓰고. 자,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돼요. 앞에 평면 그라디언트. X 편미분하면 0, Y 편미분하면 1, Z 편미분하면 1이죠. 앞에 평면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요. 뒤에 곡면의 그라디언트는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봐요. 1, 2, 1. 점을 대입해봐요. 1, 2, 1.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외적 계산하는 방법은 이쪽에 플러스 빼기 플러스. 자, I가 속한 행을 지우고 열을 지우고 AD 빼기 BC. 숫자로 해야죠. AD 빼기 BC. 빼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죠. 마이너스. J가 속한 걸 지우고 J가 속한 열을 지우고 AD 빼기 BC. K가 속한 행을 지우고 K가 속한 열을 지우고 AD 빼기 BC.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근데 키포인트가 우리가 보기에 있는 형태로 보기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를 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고 2분의 1 하면은 크기만 반토막.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 방향 벡터가 요렇게 되든 빼기를 붙이면 거꾸로 돼요.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벡터에다가 빼기를 붙이면 벡터의 방향만 바뀌어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이 형태든 이 형태든 상관이 없죠. 2분의 1을 곱하면 반토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자, 이제 만들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이 필요하죠. 그 점은 1, 2, 1. 1, 2, 1. 그럼 어떻게 하냐? x 빼기 지나는 점. 점이 1, 2, 1이죠.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이렇게 해주고 방금 구한 방향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넘기시고 자, 76번을 보세요. 76번. 자, 이 문제도 보면은 두 곡면이 있죠. 두 곡면을 동시에 지나는 곡선. 그럼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 그림을 그려놔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얘가 교선이에요. 얘가 교선. 그럼 앞에 곡면의 법선 벡터와 뒤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앞에 곡면을 F라고 하고 뒤에 곡면을 G라고 하면 F 곡면의 그라디언트 F 외적 그라디언트 G.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앞에 곡면의 법선 벡터와 뒤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앞에 곡면의 법선 벡터와 뒤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자, 앞에 곡면의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 넘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앞에 곡면을 그렇게 z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줬죠. 자, 이제 그라디언트 한번 구해볼게요. x 편미분 앞에 곡면의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그 곡면에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넘겨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곡면의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한 다음에 둘 다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586 이렇게 나왔죠. 얘가 방향 벡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그라디언트 구해놓고 점 대입해서 외적.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은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이죠. 잠깐만요. 점을 잘못 적었네. 점이 빼기 1,1,2. z 빼기 지나는 점. 이렇게 맞춰야 되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자, 이렇게 해놓고 방향 벡터 구한 거 있죠. 방향 벡터 구한 586을 여기다 쓰는 거야. 5, 8,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방향 벡터를 분모에다 쓰면 된다. 방향 벡터는 항상 분모에다 쓰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넘기고. 자, 비슷한 문제인데 곡면 두 곡면과 교선 밑줄. 자, 이거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주면 두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교선이에요. 자,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교선의 방향 벡터가 필요하죠. A 곡면의 법선 벡터와 D의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되죠.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는 방법. 앞에 곡면의 법선 벡터, 뒤의 곡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구할 수 있다. 이걸 기호로 쓰면 앞에 곡면의 그라디언트와 뒤의 곡면의 그라디언트를 외적하면 돼요. 외적. 그래서 그 외적한 결과가 3, 빼기 2, 빼기 2 나와죠.
3, 빼기 2, 빼기 2.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이렇게 해주고 방향 벡터 구한 거 있죠? 그 방향 벡터를 분모에 쓰면 돼. 3 빼기 2, 3 빼기 2, 그 다음 빼기 2. 그래서 키포인트가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하고 방향 벡터 구한 걸 분모에다 쓰면 된다. 자, 됐어. 넘기고. 자, 78쪽이네요. 78쪽. 78쪽이 아니고 78번. 62쪽에 78번. 자, 저평면의 방정식 밑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의 구조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 근데 이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아무 쪽이나 넘기면 돼요. 이를 넘겨서 0으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법선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F죠? 그라디언트 F를 만들어야죠.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 X 편미분, 이 자리는 X 편미분, Y 편미분, 그 다음에 Z 편미분.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라디언트 구한 다음에 반드시 점을 대입해요. 112점 점을 대입해요. 키포인트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법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함수를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라디언트로 구하는 거야. 항상 한쪽을 0으로 만들 때는 넘기는 순서는 상관없어. 얘를 넘겨도 되고 얘를 넘겨도 돼. 자,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요.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점 대입하기. 점 대입하면 2, 2, 빼기 1이 나오죠. 자, 됐고. 자,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해놓고 아까 법선 벡터 구한 거 있죠? 그 법선 벡터 구한 걸 붙여요. 2 빼기 1. 그 저평면의 방정식 꼭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은 그라디언트 F,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 자, 됐고 넘기고 79번. 자, 얘도 저평면의 방정식 밑줄. 저평면의 방정식 밑줄. 자, 그럼 저평면의 방정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죠. 그라디언트는 f x편 미분, x편 미분, 그 다음에 y편 미분, y편 미분. 그 다음에 z편 미분.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 한 다음에 점을 대입하는 거야.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해요. 점 대입하면 4분의 1, 콤마 4분의 1, 콤마 1이죠.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저평면, 점과 법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선 벡터는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이 4,4,2죠.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붙이는 거예요. 법선 벡터를 붙이면 돼요. 4분의 1. 이쪽도 4분의 1. 저쪽은 1. 그래서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한 다음에 법선 벡터 구한 걸 붙이면 끝나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자, 이번 함수 구조 보면 x는 f uv 함수, 변수가 uv, y는 g uv 함수,
이것이 뭐 UV 함수. 요런 함수인데, 자, 요런 함수예요. 구조가 x는 UV 함수, y는 UV 함수, z는 UV 함수. 자, 요런 함수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점하고 법선이 필요하죠. 이 법선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R을 U로 평미분, R을 U로 평미분, 외적, R을 V로 평미분. 꼭 기억해야 돼요.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R U로 편미분, 외적 R V로 편미분. 이 문제로 바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형태가 있을 때 점이 1,1,3이죠. 점이 1,1,3이면 점이 1,1,3이면 얘가 x값, 얘가 y값, 얘가 z값. 그러니까 x가 1, y가 1, z는 3. 그럼 여기서 u값을 구할 수 있죠. u는 1, u는 1, v도 1. 자,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자, 법선 벡터를 구해볼게요. 이런 UV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R U로 편미분, 외절 R V로 편미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R U로 편미분 해보자고. X자리 U로 미분, Y자리 U로 미분, Z자리 U로 미분. 됐고, 자, V로 편미분, X자리 V로 편미분, Y자리 V로 미분, Z자리 V로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 값을 대입해요. 1. 그럼 요게 2잖아. 2. 자, 이걸 외적 계산하면은 외적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빼기 2, 외적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빼기 2, 빼기 2,2.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벡터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2분의 1 곱하면 단토막이 되는 거야. 빼기 2분의 1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 1, 빼기 1이 되지. 그래서 벡터가 딱 나왔을 때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 자, 넘기고. 수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앞에 부분 미분 파트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선형대수 1파트에서 내적, 외적, 직선, 평면 나온 거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다변수 와서도 안 밀리고 쫓아올 수 있는 거야. 자, 81번 보면은 자, 얘도 x는 uv 함수고 y는 uv 함수고 z는 uv 함수죠. 저평면의 방정식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그럼 얘는 uv 함수에서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은 R을 유로 편미분 웨이더 R V로 편미분이죠.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 IJK 딱 써놓고 자, X자리 유로 미분 X자리 유로 미분 X자리 유로 미분 그 다음에 Y자리 유로 미분 유로 편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Z자리 유로 미분 그 다음 거 V로 편미분하면 V로 편미분 X자리 V로 편미분 Y자리 V로 편미분 Z자리 V로 편미분 하고 그 점 밑에다가 적어놔요. X, Y, Z. 그럼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고 Z에다 1 대입하면 UV 값 구할 수 있죠. 평면의 방정식 만드는 기본 구조가 숙달해야 된다. 다 됐고 82번 말로 설명. 곡면이 주어지고 저평면을 만들어야 되죠.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고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도입한다.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자, 그 다음 이제 83번 보면은 83번은 어떤 형태냐?
두 공면이 주어지고 법평면이죠. 그럼 여기서 법평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공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두 공면. 그리고 교선. 얘가 교선. 얘가 교선. 얘가 교선. 얘가 교선. 얘가 교선. 지금 그리는 이 평면이 법평면이에요. 얘가 법평면.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은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앞에 공면의 법선 벡터와 뒤에 공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돼.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앞에 공면의 법선 벡터 그라디언트와 외적, 뒤에 공면의 그라디언트 외적하면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법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법선 벡터가 필요한데 그 법선 벡터가 교선하고 똑같죠. 그럼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공면의 법선과 뒤에 공면의 법선 벡터를 외적하면 된다. 자, 됐고 넘기고. 자, 84번은 저평면의 방정식 만드는 문제예요. 84번 저평면의 방정식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85번. 자, 85번을 하려면 두 벡터 사이값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다. 85번 하려면 두 벡터 사이값 구하는 공식. 자,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 사이값 구하는 공식은 A 내적 B, A 내적 B, 분모가 A 크기 B 크기, A 크기 B 크기. 두 벡터 사이값 구하는 공식은 코사인 세타는 A 내적 B,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럼 85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벡터가 필요하죠. 근데 법선 벡터라고 했으니까 앞에 공면의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점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벡터 하나를 구할 수 있고. 그라디언트 구하는 거 설명했죠.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한 다음에 점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이라고 했죠. 그 y축은 어떻게 표현하냐? y자리만 1이면 돼. 벡터에서 y자리만 1이면 돼요. 만약에 x축이다 하면은 x자리만 1이고 나머지 0. y축이라고 하면 y자리만 1, 나머지 0. z축이라고 하면 z자리만 1, 나머지 0. 이렇게.
자, 86번은 X하고 87번은 아까 했던 문제랑 동일. 그리고 오늘 라스트 문제 88. 자, 88의 선형근사식 1차 근사함수를 이해하려면 1변수 함수 접선의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y는 fx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여기 함수가 딱 있고 이쪽이 A면 이 점은 FA죠. 1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1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접점이 필요해요. 그 접점을 A,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그 기울기를 써주면 F'A죠. A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냐면 y는 기울기 붙이고 기울기를 붙이고 x 빼기 x좌표 그 다음에 y 빼기 y좌표에서 넘기면 돼. y 빼기 y좌표에서 넘기면 FA 이렇게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1변수 함수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y는 기울기 붙이고 F'A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넘겨주면 된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이변수 함수의 선형근사식 Z는 fx, y 이변수 함수가 주어지고 a, b 자, 이때 선형근사식을 구하면 선형근사식 너무 간단해요. x 빼기 x좌표 f x 편미분 x 기울기 y 빼기 y좌표 y 기울기 y 편미분 그다음에 플러스 함수값 f a, b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조 다시 한 번만 설명. Z는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이변수 함수. Z는 이변수 함수 A, B에서 선형근사식 x 빼기 x좌표 x 편미분 x 기울기 y 빼기 y좌표 y 기울기 플러스 f a, b 함수가 아까 1변수 함수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fa가 나왔죠.
이변수 함수 선형 근사식에서는 FA, B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다시 Z는 이변수 함수가 나오고 A, B에서 선형 근사식을 만드는 방법 X 빼기 X좌표 X 기울기 X 편미분 Y 빼기 Y좌표 Y 기울기 플러스 FA, B 함수값. 아까 일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에선 FA였죠. 그 자리가 FA, B가 온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